수학상 페이지 132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봅시다. 2차 함수는 a의 부호에 따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소값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한 a가 작을 때 위로 볼록한 함수는 최대값만 있어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요. 최소값은 결정할 수 없고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것까지는 이래요. 그런데 범위를 제한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시켜주면 당연히 최소값은 있는데요. 최대값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인지 아니면 나머지 한 개의 끝값이 최소값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범위 내 이렇게 범위 내에 꼭지점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요. 가장 큰 값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대강의 그래프 형태를 인지를 한 다음에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보시면 돼요. 그죠? 꼭지점의 값 그리고 범위의 양끝값 이거 세 개 비교해서 최대 최소 결정하시면 됩니다. 362번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얘는 3x제곱 플러스 3x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당연히 최소값만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를 3으로 묶을게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반의 제곱 하고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여기까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이 점을 읽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손대 왜 이렇게 썼어? 그죠? 얘는 최소값만 있는 애죠. 최소값 5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보나마나 위로 볼록 최대값만 존재를 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x제곱 플러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1은 여기 있죠?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쓸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사하고 이렇게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겠죠?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5를 갖습니다. 이렇게 정해지겠네요. 자, 364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4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꼭지점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을 가지고 실제로 2차 함수식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얘 전개해가지고 답 쓰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에다가 마이너스로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고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7이고 a는 얼마예요? 2a가 8이니까 a는 4겠죠? 두 개 더하라면서요. 4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366번 봅시다.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9 여기까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 얘는 그리지 말고 가로춤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요 점의 좌표가 x가 2예요. 근데 0부터 3까지요. 2, 1, 0, 3. 3은 요만큼 떨어져 있겠네요. 그죠? 같은 간격으로 따지면 3은 요쯤 있을 거고 1은 요쯤 있을 거고 0은 요쯤 있겠네요. 그죠? 0일 때가 최대값일 것 같죠? 그럼 x 대신에 0을 집어넣습니다.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0 플러스 9. 그죠? 그러면 x가 0일 때 9이겠네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죠?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x가 2일 때 y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최대 최소 이미 찾았습니다. x가 0일 때 최대값 9 얘는 최대값이에요. x가 2일 때 최소값 5 이거 3이나 1 같은 값은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봐도 꼭지점이 최소값인 것은 분명해요. 범위 사이에 여기 사이에 이미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꼭지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조건 최소값이다. 꼭지점보다 더 낮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요렇게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완전 제곱식 하고 얘기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여기까지만 쓸게요. x 마이너스 1 전체에 제곱한 다음에 아마 플러스 1이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범위 사이에 범위 x가 1일 때 7일 텐데요.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여기가 x가 1이에요. x가 1이에요. 근데 2는 여기 있고요. 4는 여기 있을 거예요. 2, 3, 4. 그죠? 1, 2, 3, 4. 그럼 누가 봐도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4가 최소값이고 여기 2 있고 4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일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 사이에 어차피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실제로 함수에다 넣어서 계산할게요. 2를 넣어서 계산하면 1 빠지니까 6 그리고 4를 넣어서 계산하면 9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되겠죠.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할게요. 자, 368번 문제 봅시다. 범위 정해졌고요. 최소값이 3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 되는 데까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플러스 9 썼다 뺐다 그리고 a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밖으로 9가 나가면 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3일 때 여기 원래는 3일 때 3,a-9라는 꼭지점을 갖는데 범위가 1부터 2 사이예요. 그죠? 그러면 3일 때 값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3일 때 값인데 3, 2, 1 여기부터 여기 사이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이기 때문에 1일 때 값이 최대값이고요. 2일 때 값이 최소값일 거예요. 양끝 값이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예요. 근데 뭘 알려줬어요? 최소값이니까 1을 대입해야 돼요. 3의 값은 들어가지 않아요. 범위 내에 3이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2가 보시다시피 여기 감소하는 구간에서 1값, 2값을 결정이 될 거니까 2값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럼 2를 대입할게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9가 최소값 3이면 됩니다. 그럼 a가 11이겠죠? 그죠? a가 1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볼게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고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여기 보이시죠? 그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제곱식 이용했더니 이 제곱의 값은 누가 뭐래도 최소값 0, x가 1이라면 0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제곱이니까. 0보다 큰 수가 나올 테니까 최소한 3보다는 큰 숫자가 나오겠다. 그래서 최소값이 3이다. 이 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완전 제곱식 조건 이용한 거고요. 판별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때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y도 옆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는 0. 그죠? y까지 상수항 취급해서 넘기세요. 얘가 c예요. 그죠? 얘가 상수항이에요. 얘가 2차항, 1차항, 얘가 상수항이에요. 판별식 볼게요. 그죠? 판별식을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최소값, 최대값이 있다는 건 어떤 값이 있다는 거죠. 해가 있어야 되겠죠. x에 관한 어떤 값이 있어야 되니까 해가 존재한다의 조건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얘를 구했더니 y가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가 나옵니다. 아,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완전 제곱식을 혹시라도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2번의 방법 y까지 상수항 취급해서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문제가 그런 문제인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조건이 없다면 아까처럼 아래로 볼록했을 때는 최소값만 가지고 위로 볼록했을 때는 최대값만 가지는 함수인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대로 그냥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 이런 얘기야.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한번 그 식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370번 볼게요. x, y가 실수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뭐 제곱 있고 1차식 있고 제곱 있고 1차식 있는 꼴인 거 보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했어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x-2의 완전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하고 2하고 2에 곱한 거 남았어요. 뒤에 뭐가 남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2를 곱한 얘도 항상 양수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3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0보다는 큰 수가 나올 거니까 얘네들이 다 0이라는 전제 하에 최소값은 3일 거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또 틀렸어. 아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왜 계산을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어요. 현장에 있으면 너네들이 선생님 3 아니에요. 2예요 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그죠? 그래서 2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2예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2. 372번 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킬 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집중을 해야 되냐면 x에 관한 식으로 얘를 변형해야지만 내가 풀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없애야 될 문자 y가 없어져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없애야 될 문자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판별식을 쓰려면 개수의 x가 있는 게 좋죠. 그죠? 개수의 x가 남아야지만 판별식 써가지고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의 뭐를 묻는다면 아 y를 없애야 되는구나. y에 대해서 정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y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d를 구할게요. 4분의 d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거 나누기 2에서 8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그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판별식으로 x 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64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얘네 둘 더하면 4, 3, 12, 52 그죠? 마이너스 52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x의 제곱 좀 꼼꼼하게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바뀌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2 요렇게 그러면 사이값이네요. x의 값이 사이값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값이네요. 뭐 x의 최대, x의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이죠. 그죠? 묻는 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x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럼 없애야 할 문제에 집중해서 그죠?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야 4분의 d를 쓰든 했을 때 y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16y 플러스 13. 그게 어떻다?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3이 이렇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로 나눠서 얘가 12니까 4로 나눠지겠죠.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 부등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되고 y 플러스 3 y 플러스 1이 이렇게 됩니다. 사이값이겠네요. y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값.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없애야 할 문자에 집중해서 그거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죠? 이 방법 생각 안 나면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예요. 374번 볼게요. 얘가 이렇다를 만족시킬 때 x제곱 그리고 더하기 y제곱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 x제곱하고 y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얘를 뭔가를 조금 조작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y제곱이 얼마냐면요. 얘를 식 하나로 정리할게요. 2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x잖아요. 그죠? 그럼 y제곱으로 얘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y제곱을 문자, 그러니까 y라는 문자 하나를 없앨 거예요. 그죠? y라는 문자를 하나 없앨 거예요. 그래서 요 y제곱으로 정리한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요 자리, y제곱 자리에 이렇게. 그죠? y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서 그 y제곱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됩니다. 일단 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볼게요. 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썼다 뺐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x가 3일 때 최대값 9를 갖겠네요. 얘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 꼭지점이 최대값이 9예요. 그죠? x가 3일 때 최대값이 9를 갖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제곱 자체가 양수잖아요. 여기 y제곱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y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자체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인 거죠. 그죠? y 대신에 쓸 수 있는 이 숫자도 역시 양수인 거죠.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고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이러니까 사이값 0, x가 0 그리고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생각을 할게요. 주어진 문제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3이래요. x가 3이고 y가 9래요. 그러면서 뒤에가 0이었죠. 그죠? 요 뒤에 0이 여기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0,0 여기를 지나면서 꼭지점 3이 어디야? 여기 1, 2, 3. 자, 여기면서 0,0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이거든요. 그죠? 요런 함수니까 x값의 범위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x값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래요? 0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묻는 거죠. 요 사이에서. 그죠? 요 사이에서 묻는 거죠. 그러면 y값이 얼마예요? y값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얘는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 9이고 x가 0일 때 쓴 0.
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x제곱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얘는 이미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얘는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x제곱 y제곱 최대값 최소값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식을 변형해서 전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미 우리는 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 x가 3일 때 최대값 이렇게 x랑 y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식이었지만 결국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데 이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 봅시다. 위에서 너네가 요거를 선생님 왜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이거를 다 푸는 거라는 거를 다시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한 게 이 주어진 식에서는요 뭐만 본 거예요? y제곱을 변형하는 데까지만 주어진 식은 끝난 거예요. 주어진 식의 역할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선생님이 이미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집중을 해서 답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 내가 대입해서 쓸 때부터. 그죠? 문제에 주어진 문제를 이미 다 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할 때마다 선생님 이렇게 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제곱해가지고 뭔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이미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변형을 시켜서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고 그 만들어낸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값을 이미 구한 겁니다. 다시 이것을 제곱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 우리가 구한 거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해도 좋아요. 자, 376번.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를 만족시킬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있겠지. 그죠? 있겠죠. 그러면 그 있는 거가 뭔지 있는 그 값을 k로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있는 값을. 그러면 얘도 아까 위에서 374번도 변형해서 한 식에다 한 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풀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변형해서 대입을 시킬게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무것든 뭐가 있다 k로 뒀으니까 그것을 얘는 오히려 거꾸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물어본 것을 k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정의한 식을 다시 원래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거꾸로 푸는 겁니다. 374번하고 376번은요. 푸는 과정이 서로 반대죠. 그죠? 서로 반대죠. 그래서 얘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얘 문제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2차 항 5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x 여기까지가 1차 항 그리고 상수항인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아무튼 있어야 y값도 있는 거고 x랑 y가 있어야 k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값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한다? 4분의 d 판별식으로 해서 요렇게 구해놓은 식의 x값이 존재해야 돼. 아무튼 있어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존재하게 문제를 풉시다. 4분의 d를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아무튼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25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5가 이렇게 있으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이렇고 인수분해 할게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요.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가 이렇고 사이값이겠네요. K값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있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풀었더니 X값 Y값이 안 나왔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무튼 있는 K값. 얘를 K로 뒀잖아요. X를 따로 구해서 대입하고 Y를 따로 구해서 대입을 하고 그래서 K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튼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그 K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K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잖아요.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겠죠. 뭐 더 풀어야 되는 게 있나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할 거. 자, 376번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 아무튼 걔가 있으니까 뭔가 있는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값을 K라고 놓고 거꾸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했지만 자, 37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제곱, Y제곱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자 주어진 문제를 y제곱은이라고 변형을 해서 오히려 구할 것에다가 대입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x값, y값을 다시 구해서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374번, 376번 같은 형태는 내가 최종적으로 변형한 식에서 구한 답이 전체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138페이지까지 풉시다.